오늘은 모방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요거는 필순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이쪽부터 해야 돼요. 셋, 넷.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배의 모서리 보고 만들었다고도 하고, 여기 모서리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쟁기 보고 이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쟁기의 여기 보습,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모서리, 여기 특징이 모서리 모방이라고 해요. 사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어느 곳으로 요 모서리를 댔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겠죠. 그래서 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내겠죠. 그래서 방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이 바야흐로 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사방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자는 이제 육서에 의해서 형성자가 85%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스는 음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스만 바뀌면은 이제 뜻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초만 넣으면은 향기방이에요. 향기방. 꽃다울 방이라고도 해요. 방년 18세. 또 방명록 할 때 동네 방내를 이제 방방곡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흑토를 넣으면은 동네방이에요. 동네방. 또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요. 걸을 쳐. 배회를 해요. 배회할 방. 또 다른 사람을 모방을 해요. 모방. 비슷할 방, 모방방. 비슷하게. 이제 길쌈방이 있어요. 길쌈. 방적회사가 있죠. 그럼 뭐 들어가면 될까요? 실자는 곳이죠. 길쌈방. 그리고 또 이제 방이 있어요. 방. 앞에서 배운 이게 한쪽짜리 외장문이라고 그랬죠. 외장문호.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또 내 방이 나오죠. 그래서 방이라고 해요. 또 찾아가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은 찾을 방이에요. 찾을 방. 학교 교육 외에 밖에서 공부하는 거, 그런 시간을 방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놓을 방이에요. 방송국 할 때도 이거겠죠? 예. 그래서 음은 다 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다 이제 음이 방으로 되고 뜻만 바뀌는 거예요. 뜻만. 자, 그래서 방에 관련된 걸 또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슬무예요. 업슬무. 자, 업슬무는 다 알고 있는 이 업슬무가 있죠. 이 업슬무는 이게 불이에요. 불화. 예. 자, 불이 잘 탈 때는 불이 춤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양손에 뭔가 물체를 들고 사람이 춤추듯이 잘 타는 모습이에요. 불이 잘 탈 때 완벽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없다. 없을 무예요. 요거는 또 없을 무인데, 요거는 완전히 없지만은 요거는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또 내가 인지하는 거는 없겠지만은, 인지는 안 되지만은 어딘가에 있다. 자, 저쪽 하늘에, 다른 하늘에 요 생명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없을무예요. 없을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틀리죠. 요거는 부수 없을무인데, 자, 여기에 같이 그 묶은 것이 이미기가 있어요. 이미기.
이미 기 오른쪽에 쓴다고 방자를 붙여요. 이미기 방.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돌려 앉은 모습이에요. 이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이쪽으로 앉아 있는. 이거 목이 맨다. 뭐 슬픔이 있다든가 그러면 막 목이 메죠. 그래서 요거는 밥 고소할 흡인데, 예. 김이 이제 모락모락 이렇게 나고 있는데, 밥 고소할 흡, 숟가락이 여기 있고, 요 김이 나는 요 타이밍이 아주 짧아요. 이미 이 밥을 먹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기인데 여기에 쓴다고 이미기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수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 여기 이미기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없을무에서 찾아요. 이런 거는 조금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요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자, 여기다 마음심을 넣으면은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요 밥, 고소한 밥이 김이 모락모락 하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슬플 개라고 그래요. 나라를 잃거나 부모님을 이제 상을 당하면 우리가, 예, 큰 슬픔을 이제 개탄이라고 그래, 개탄. 이미 개는 없을무 속에 포함을 시켰다. 요거는 해고, 요건 가로아리면 모양이죠? 그럼 비유를 하면은 여기를 지구촌이라고 하고, 요걸 해라고 하면은 여기 해님이 지구촌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비춘다. 클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창성할 창이에요. 창성하다. 만물을 생육해서 크게 이룬다는 뜻이에요. 창성할 창. 자, 그 다음에 달월은 이제 세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실제 달림으로 쓸 때는, 예, 달이 이제 초승달에서 이렇게 기울어서 이질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여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고기의 결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고기육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붙여요. 붙여. 육달월. 예, 몸에 관련된 건 다 육달월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배주가 있어요. 배주. 배는 이제 여기 홈을 파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배주는 요렇게. 요거는 배주달월이에요. 그래서 실제 달림으로 5% 쓰이고, 또 우리 몸에 6달월로 85% 쓰이고, 배주달월로 10%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관련된 거, 배주달월은 아침조 할 때,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침이면은 해가 이렇게 해가 뜨면서 배를 타고 조정에 나아가는 거예요. 조정. 천자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아침에 조정리를 보러 간다. 그래서 조정조. 그리고 이것도, 네, 이길승도 지난번에 했죠. 이것도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장, 리더의 옷복, 다스리는 분. 예. 이길승, 옷복. 예. 따르기도 해야 되죠. 딸을 복, 먹을 복. 약물 복용할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것도 앞전도 사실은 배주달월이에요. 배주달월. 육달월을 쓸 때는 당연히 방패 간이겠죠. 간. 요거는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우위는 이렇게 했죠. 여기 육달월. 네. 그리고 요것은 달로 쓰는 거는 달글명. 네, 이런 거. 발알망. 네. 이게 이제 달림이에요. 달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는 모든 나무의 이름에 나무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 끝 보고 만든 글자 끝말. 나무 가지 열매가 아직 덜 익었다.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아직 덜 익었다. 안일미. 끝말. 나무 가지 끝말. 가지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죠. 또 요거는 뿌리본 근본본. 그래서 모든 나무에 관련된 거는 나무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문이 나왔네요. 하프문. 하프문은 입을 이제 최대한 벌리고 여기 목젖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입을 쫙 벌리는 거. 지금 내 몸에 이제 산소 부족이다. 모자란다. 그래서 모자랄 흠도 되는 거예요. 하품하듯이 정말 흠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력하게 흠모하는 분. 성인들은 우리가 흠모를 하죠. 공경할 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얼음병이 아니고 2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으뜸 1등을 못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니까 2% 부족? 으뜸 다음이 버금이라고 해요. 버금차라고 해요. 버금차. 자, 한자는 또 85%가 형성자라고 그랬죠. 뜻만 바뀌어요. 음은 그대로 가고.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으뜸이죠. 재물이 두 번째예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 차가 자로 가는 거예요. 재물, 자. 그러면은 또 여자는 정말 아름답죠? 근데 아름다운 걸로 실력을 아름다움으로만 내세우면 안 되겠죠.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태,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자, 자태, 자라고 해요. 마음을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논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을 앞세우고 실력이나 마음을 두 번째로 논다면 방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방자할 자라고 그래요. 마음은 둘째로 논다면은 겉모습만 내세우고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이 방자해지겠죠. 자, 그래서 또 하프몸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뼈 앙상할 알을 해보겠습니다. 뼈 앙상할 알. 근데 대부분 뭐로 알고 있어요? 죽을 사로 알고 있죠? 물론 죽을 사에 이렇게 써요. 여기에 쓴다고 죽을 사 변이라고 대부분 하는데, 이게 이제 죽을 사 변은 아니에요. 부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죽을 사 변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뼈 앙상할 알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뼈 앙상할 알이에요. 또 이렇게 해도 뼈 앙상할 알이에요. 이렇게 해도.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사람시, 주검시, 시동시라고 그랬죠. 그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정말 방금 여기 생 했었는데 여기 사로 딱 돌아가는 요 시간을 주검시라고 그래요. 주검시라고 그래요. 주검시. 생해서 죽으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몸이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뼈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는 거예요. 뼈 앙상할 알을 이렇게 넣고 여기 손을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오른손 배웠죠? 오른손으로 뼈를 이제 등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발라요. 발라내요, 살을. 그럼 그것을 후빌찬이라고 그래요. 후빌찬. 근데 이거는 지금 뭐를 지금 후볐어요? 쌀을 지금 이렇게 후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쓸은
쌀, 정미한 거예요. 쓸은 쌀밥 찬이라고도 하고 정미찬이라고도 해요. 정미찬.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을 밝게 알아낸다. 이렇게 하면 빛날찬이 되는 거예요. 빛날찬. 이름에 찬자 쓴 친구들은 학문도 아주 깊이 파고들어요. 자, 그래서 뼈 앙상알 알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 말모는 보통 이제 어미모는 뭐 거의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미모는 부스가 아니에요. 어미모는 말모에서 찾아야 돼요. 말모. 그래서 어미모는 어머니의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젖을 이제 어느 정도 먹이면은 더 이상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먹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사로 뭐뭐 하지 말라. 말무예요. 말무. 그리고 요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요 모습이 또 이렇게 여자 요 모습이죠. 요 아가를 낳으면은 이제 어미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젖은 이제 더 이상 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모고. 그래서 만약에 손수를 앓으니까 제일 엄지손을 뭐라 그래요? 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엄지손가락 무라고도 해요.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머니는 항상 정갈해요.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어요. 매양 매라고 그래요. 늘 매라고도 하고. 딸기매 하면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딸기매. 딸기매 하면은 이제 풀초 들어가면 되겠죠. 요 딸기도 아주 이렇게 쪼만하고 탐스러워요. 그런데 매가 이번에는 바다 해로 가요. 어머니 마음을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 자, 어미모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말모에서 찾아요. 말모. 자, 그 다음에 이제 견줄비인데, 요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견준다.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서 이게 뭐였어요? 사람 또 비였잖아요. 사람 비. 또 변화할 비였었죠. 변화할 비. 그러니까 음이 그대로 갔죠? 견주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예요. 비평. 그럼 비평할 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비교할 비, 비평할 비도 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둘이 이제 등을 진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것은 북녘, 북도 되지만은 서로 달아나요. 달아나.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달아날 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라고 그래요. 패배. 패배했다.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육달월이 들어가면 우리 몸 어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등배죠. 등배. 배신자 할 때는 이걸 써요. 패배자 할 때는 이걸 쓰고 배신자. 배신자는 이제 완전 등 돌린 거예요. 사람이 여기 말할 때 같은 말을 다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 같은 말을 했다? 다 개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개근상을 최고로 쳐요. 성실한 거죠. 부지런하고. 개근.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 이게 노란 진흙근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써서 출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줄비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성시성인데 이거는 뿌리 보고 만든 글자예요. 뿌리. 자라는 만큼 위에 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이것을 보고 만든 글자 뿌리
씨로 해도 됩니다. 아까 이게 뿌리 본이라고 그랬죠. 근본본, 뿌리본, 뿌리씨.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성씨씨가 된 거예요. 각씨씨도 돼요. 각씨.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이제 각씨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이제 생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뿌리를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나무 뿌리가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밑에 있죠. 여기 밑에 강조. 그래서 이것을 밑저라고 그래요. 밑저. 그런데 사람이 이 나무 뿌리처럼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낮은 지역에 있다. 낮을 저가 되겠죠? 그러면 해저 이말리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바닥저예요. 바닥저. 그리고 여기 고을에서 이제 가장 높은 데에 넓게 지은 집을 이제 큰 집 저라고 그래요. 요즘 큰 집을 뭐라 그래요? 저택이라고 해요. 예, 저택에 사시는 분은 마을 사람들을 잘 다스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음은 다 뭐예요? 저가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지로 가요. 그래서 종이 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성씨씨는 김씨, 이씨, 정씨 할 때는 씨로 쓰이지만은 뭐 보고 만들었다? 뿌리 보고 만들었다. 뿌리 씨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운기네요. 기운기. 네. 기운기. 이건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이제 뜨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기운기. 예, 명칭으로는 엄자를 붙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가려면은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 아침부터 꼭 먹어야 되는 거. 쌀을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기입니다. 기운기. 그래서 서양에는 이제 기운이라는 이것을 이제 그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는 이제 천기가 있고 하늘 에너지가 있죠. 하늘에는 많은 원소들이 있고 땅에는 지기가 있어요. 사람은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사람은 기운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에 사람에는 천기도 있고 지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물 끓는 김기하면 진짜 과학이에요. 한자는 예. 물 끓는 김기 증기기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기운기까지 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를 하고 오획을 들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